약은 함부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을 왜 중단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언제 중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을 안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가장 흔한 원인은 까먹는 겁니다. 까먹고 약제 복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 원인 이외에도 질병에 대해서 부정, 그러니까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이 병에 안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을 안 먹는 경우도 있고, 먹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고 효과에 대한 불신,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약이 너무 많다던가 약을 복용해야 되는 스케줄이 너무 복잡한 경우, 그리고 뭐 직장으로 사용하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약을 안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고요. 뭐 임신이나 출산, 암 같은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약을 잘 안 먹게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약을 안 먹을까요? 젊은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회사 다니는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 우리는 약제를 잘 복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약은 더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사람, 무증상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추정을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환자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질병의 악화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바쁠수록, 그러니까 유학생활, 회사생활, 연애 때문에 힘들수록, 남자친구가 열받게 할수록,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할수록 나의 건강을 위해서 더 약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잘 안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 악화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제 치료의 반응에 소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걸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보시면 증상이 없을 때 나는 증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약은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약 안 먹어도 좋을 것 같고 하면 우리가 약을 안 먹게 되는데, 무증상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을 추적을 해보면 약을 잘 먹은 사람이 약을 잘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관해 유지를 5배 정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겠죠. 증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보게 되면 약을 잘 먹은 사람이 입원도 30% 덜하고 응급실도 34% 정도 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의료비를 보게 되면 약제를 잘 먹었으니까 약값은 많이 들지만 그걸 제외하고 총 의료비를 보게 되면 입원도 덜하고 응급실도 덜 오니까 병원비를 덜 쓰게 되는 게 되고요. 이건 크론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케이드를 규칙적으로 사용한 환자가 레미케이드를 불규칙하게 사용한 환자보다 약 2.5배 정도 입원을 더 하게 되고요. 레미케이드 약값을 포함해도 총 의료비는 약제를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분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약은 꾸준히 잘 복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최근 이대병원에서 나왔던 결과를 보게 되면 까만색이 약을 잘 먹은 환자분들인데 그러니까 약 복용을 잘한 사람들이 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약이 기대하는 효과가 뭔지를 잘 알고 약의 부작용을 잘 이해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해피바울 캠페인에서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약을 잘 먹는다고 해서 악화를 전혀 다 막지도 못하고 약을 잘 먹는다고 해서 재발을 모두 없앨 수도 없지만 그 강도와 빈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의 중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약이라는 것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효과, 부작용을 놓고 저울질을 하면서 이게 어떤 것이 환자에게 가장 유리할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약제를 중단을 고려하는 경우는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그 약은 중단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약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이제 약물 없이 생활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중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재발, 질병의 악화, 그리고 중단했다가 다시 썼을 때 이전만큼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약을 다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미노살리실릭산, 그러니까 조피린, 살로파크, 아사콜, 펜타사, 콜라잘 이런 약들, 그리고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가 되는데 이런 약들 한 4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약, 그러니까 아미노살리실릭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유지하는 게 권유가 됩니다. 부작용이 큰 약, 앞에서 말씀하셨던 스테로이드 같은 약 같은 경우엔 단기간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딱 쓰고 중단하는 게 권유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남은 약은 2개, 면역 억제제랑 생물학적 제제가 남게 됩니다. 이 2가지 약은 효과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 생각해 볼 만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약을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환자에서 중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염증이 계속 있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안정적인 간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즉 증상도 없고 피검사, 대변검사에서 염증의 증거도 전혀 없고 내시경도 깨끗할 때 이런 안정적인 간해가 장기간 유지될 때 우리는 약제 중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부작용이나 약효의 소실에 의한 중단은 조금 별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안정적인 간해 유지 상태에 대해서 약제별, 상황별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크론병에서 면역 억제제를 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서 관해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 약을 중단하면 재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1년 반을 보면 면역 억제제, 그러니까 이뮤란, 페리톨 이런 약을 중단을 하게 되면 21%에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5명 중에 1명이 재발하는 셈이고요.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관해를 얻은 환자가 이 약을 중단해버리면 스테로이드를 1년 이내에 약 60%에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내가 사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약은 유지하는 게 권유가 됩니다. 생물학적 제제랑 면역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면서 관해를 이룬 경우는 어떨까요? 이 2가지 약을 같이 사용한 병합요법으로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관해를 유지한 크론병 환자에서 면역 억제제를 중단하면 2년 동안 레미케이드, 그 약제의 효과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면역 억제제를 중단한 군에서 레미케이드의 혈중 농도가 다소 낮았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면역 억제제를 우리가 레미케이드랑 같이 사용할 때 레미케이드에 대한 항체 형성 등을 막고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 억제제를 중단해 버리면 레미케이드 혈중 농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게 지속되면 레미케이드 약효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슬라이드에서 2년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중단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랑 면역 억제제를 같이 사용을 해서 1년 이상 충분하게 병합요법을 했고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관해가 유지된 환자에서 레미케이드를 중단하면 1년에 약 45%에서 재발을 합니다. 이 수치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했고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유사했습니다. 즉 레미케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내가 관해를 이루었을 때 레미케이드 주사제를 중단하면 1년에 약 3분의 1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게 되고 2년으로 연장하면 한 절반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약 40%의 환자는 약물을 중단하고도 장기간 관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관해를 약제 중단 이후에 재발할지 안 할지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적응증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무증상이더라도 약물의 유지가 권유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진단 당시 나이가 젊고 담배를 피고 있는 경우, 질병의 침범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소장 침범이 있는 경우, 치료가 있는 경우, 이전에 수술받았던 경험력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제를 먹고 내가 약제에 잘 안 들었던, 반응하지 않았던 경험력이 있는 경우, 피검사나 내시경상에서 염증의 증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유지가 권유됩니다. 재발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이죠. 중단이 조금 더 권유되는, 중단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환자는 부작용 때문에 이제 젊은 남자랑 고령에서는 중단이 조금 더 권유가 되고요. 질병의 침범 범위가 아주 국소적일 때 내가 진단받고 이 해당 치료를 빨리 시작한 경우에 최근에 특별한 치료의 변화가 없이 아주 안정적일 때 내시경에서 깨끗하게 좋아진 상태가 장기간 유지됐을 때 아니면 내가 다른 병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중단 쪽에 기울게 됩니다. 일단 중단을 하고 난다. 내가 중단을 했다.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고요.
중단하고 나서 재발하기 전에 뭔가 징후가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재발 전에는 이제 피검사나 대변 검사에서 염증의 증거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시경상에서 병변이 선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약제를 재시작하는 게 권유가 되고요. 약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약을 다시 시작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치료 효과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제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 30일째 보면 90% 이상에서 임상적으로 반응이 있고 관해를 이루고 이런 소견은 치료 3번째 전까지도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사용 시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보험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보험 적용에 문제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약 중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미노살리실릭산은 부작용이 비교적 경미합니다. 유지하는 게 권유되고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큰 약입니다. 단기간 필요심에만 사용하고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면역억제제만으로 내가 컨디션이 좋고 질병이 잘 조절된다면 해당 약은 유지하는 게 권유가 됩니다. 생물학적 제제와 면역억제제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면역억제제의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와 면역억제제를 병합 치료한 경우에 생물학적 제제의 중단을 일부 선택적인 환자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내용이지만 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염증성 장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약제를 복용하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줘야 되는 나의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있는 약의 종류가 뭔지, 이 약을 왜 먹는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 약을 더 잘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좀 나왔지만 내가 약을 안 먹는 가장 큰 이유는 까먹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는 이제 날짜나 요일이 적혀있는 약통도 있고요. 약 복용을 도와주는 스마트폰 어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해서 약제를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료진과의 대화도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외래를 오신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임신이나 출산 등 특수 상황에서는 미리 상의가 필요하고 나한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암이 생겼다든지 큰 질환이 생겼을 때는 꼭 의료진과 상의하고 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 과정을 같이 해야 하고요. 이제 두서없이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염증성 장질환은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보다 잘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배우시고 잘 조절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